정몽규 회장 다음은 누구? 노년층 많은 축구협회. 싹 바꿔야 한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KFA 회장의 퇴진을 위해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일부 축구팬들의 외침은 이번에도 힘을 쓰지 못했다. 오는 15일 경기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6 국제축구연맹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이라크와의 경기를 앞두고 티켓이 매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9일 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이라크전 경기 잔여석은 1305석으로 집계됐다. 용인 미르 스타디움은 37,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어 전체 좌석의 약 3%만 남아있는 셈이다. 협회는 앞서 지난 7일 VIP 회원을 대상으로 선예매를 진행한 데 이어 8일 일반 예매를 진행했다. 시야방해석을 제외한 1등석은 4석만 남은 상태이며 시야방해석도 158석만 남았다. 잔여석이 수십석 남아있는 구역도 연석을 찾아볼 수 없는 등 티켓 예매 이틀 만에 사실상 매진됐다. 이미지 확대호는 15일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치러지는 2026 국제축구연맹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이라크전 티켓 판매 현황 자료 대한축구협회 KFA 플레이 KFA 홈페이지 오는 15일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치러지는 2026 국제축구연맹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이라크전 티켓 판매 현황 자료 대한축구협회 KFA 플레이 KFA 홈페이지 그간 축구대표팀 경기는 대부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러졌지만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 상태가 부실하다는 비판의 협회는 이번 경기 장소를 용인 미르 스타디움으로 옮겼다. 미르 스타디움은 여자 대표팀 경기와 남자 올림픽 대표팀 경기 등을 개최한 적이 있으며 K리그 이수원 삼성 블루윙즈가 홈구장, 수원 월드컵 경기장, 위 보수공사 기간 동안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경기는 서울이 아닌 경기권에서 치러지는 데다 캡틴 손흥민, 토트넘 핫스퍼, 햄스트링 부상으로 출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협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현안 질의와 국정감사 등으로 협회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민심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라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었다. 그럼에도 축구팬들은 이번 경기에 변함없는 관심을 보였다. 협회 내부의 난맥상이 아시안컵 4강 탈락이라는 결과로 이어지자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정 회장의 퇴진과 협회의 개혁을 위해 A매치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홍명보 감독 체제로 치른 첫 경기였던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팔레스타인전을 앞두고 이 같은 여론이 고조됐다. 당시 경기를 몇 시간 앞두고도 5,000석이 판매되지 않아 협회를 향한 축구팬들의 분노가 티켓 판매에 타격을 입힌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정작 경기장에는 6만 관중이 찾으면서 보이콧 여론을 무색하게 했다. 이라크전이 사실상 매진되면서 축구팬들 사이에서의 논쟁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협회와 홍 감독을 지지하지 않지만 선수들은 응원해야 한다. 며 경기장을 찾겠다는 의견과 경기를 보이콧해 협회가 티켓 수익을 거두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앞서 지난달 치러진 팔레스타인전에서는 붉은 악마 등 일부 축구팬들이 홍명보 나가 라는 구호를 외치고 야유를 퍼부은 것을 둘러싸고 축구팬들 간의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붉은 악마는 불통에 대한 축구협회의 행위에 대해 항의의 목소리를 가장 잘 내고 이목을 끌 수 있는 곳이 경기장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지만 일부 축구팬들은 경기장을 가득 채워놓고 협회를 향해 야유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요르단전에서는 대표팀에서 빠진 손흥민 대신 김민재가 주장 완장을 차고 경기에 나선다. 부주장은 이재성, 마인츠 05가 맡는다. 축구대표팀은 지난 2월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요르단에 0에서 2로 패배했다. 당시 토너먼트에서 연이은 연장전을 거치며 체력이 고갈됐던 대표팀은 무사
알타마리, 몽펠리에, 와 야잔 알라이마트, 알아라비를 앞세운 공격진의 강한 압박에 속절없이 무너졌다. 복수전에 나서는 대표팀은 김민재와 황희찬, 울버햄프턴,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등을 앞세워 2연승에 도전한다. 축구팬 200여 명은 협회가 마련한 전세기를 타고 요르단으로 이동해 원정 응원을 벌인다. 이 휘청거리는 한국 축구, 악몽은 요르단전 패배부터 시작됐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0일 오후 11시 이하 한국 시간 요르단 암만 국제경기장에서 요르단을 상대로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3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요르단과의 상대 전적서 3승 3무 1패로 앞서 있다. 하지만 올해 1월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에선 조별리그서 2에서 2 무승부, 4강전서 0에서 2 패배로 자존심을 완전히 구겼다. 특히 4강전에선 유효 슈팅을 단 한 개도 기록하지 못하는 등 요르단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다 굴욕적으로 졌다. 당시 요르단전은 우승을 바랐던 아시안컵 탈락을 알리는 경기이자 한국 축구가 크게 꺾여 휘청거리게 된 시발점이었다. 우선 부임 기간 내내 무능력하고 무성의한 모습을 보였던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된 결정적 계기였다. 엎친 데 덮쳐 요르단전 전날 한국 축구의 두 기둥 손흥민, 토트넘과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주먹다짐을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뒤늦게 알려져 긴 시간 잡음을 낳았다. 클린스만 감독을 11개월 만에 경질한 한국은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서 난항을 겪었다. 결국 두 번이 임시감독을 거친 끝 홍명보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지만 이번엔 선임 과정 불공정성 논란으로 다시 문매를 맞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KFA 회장 등이 국회로 불려가 질타를 받았고 홈 경기에선 붉은 악마가 야유하는 초유의 사태 등 한국 축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수선하고 힘들다. 그래서 이번 요르단전은 월드컵 3차 예선 한 경기 이상의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요르단전 이후 쓰러진 한국 축구가 여전히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르단과 다시 만나는 이 경기에서 내용과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바닥으로 추락할 공산이 크다. 요르단전을 이긴다고 해서 현재 축구계의 잡음들이 사라지진 않겠으나 적어도 악몽을 안긴 팀과의 맞대결은 반드시 잡아내야 다음을 도모할 수 있다. 상황은 나쁘지 않다. 한국은 주장 손흥민이 부상으로 소집서 제외됐지만 이강인, 황인범, 페예노르트, 김민재, 바이에른 미넨, 이재성, 마인츠 등 주축들이 소속팀서 펄펄 날며 좋은 컨디션인 점이 긍정적이다. 요르단전 아픔으로 선수들의 정신무장도 잘 돼 있다. 이영표 KBS 해설위원은 뉴스원의 주축 대부분이 요르단과의 4강전을 뛰었다. 그래서 요르단을 상대로는 따로 말이 없이도 전체적인 동기부여가 잘 잡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요르단 역시 한국을 상대로 사활을 걸고 있다. 요르단은 아시안컵 4강전서 한국 골문에 한 골씩 넣은 주인공인 무사 알타마리, 몽펠리에, 와 야잔 알라이마트, 알아라비 등 부상 중인 선수들까지 모두 28인 엔트리에 포함시켰다. 또한 지난 4일 일찌감치 한국전 대비 소집훈련을 시작, 안방서 승리를 얻겠다는 각오다. 한국과의 경기가 열릴 암만 국제경기장 1만 7천석은 일찌감치 매진됐다. K리그 FC 서울에서 뛰는 요르단 중앙수비수 야잔 알아랍은 한국은 8개월 전과 다른 팀이다. 우리가 도전자라고 경계하면서도 해왔던 대로 잘 준비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고 자신감도 숨기지 않았다. 한편 홍명보는 지난 7일 K리거 등으로 구성된 본진이 요르단으로 출국했고 유럽파들은 현지에서 합류해 8일 완전체가 됐다. 9일에는 원정 응원단과 기자단 등이 탑승한 전세기가 요르단으로 향한다. 이 전세기는 요르단전 후 선수단까지 싣고 곧바로 귀국해 선수들의 이라크전 15일 준비를 돕는다. 3. 인포인트, 개인 기량 위존,
아니다, 홍명보 감독. 발언 증명할 때 캡틴 손흥민은 없다. 홍명보 감독이 선수 개인 기량에 의존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증명할 때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남자축구 국가대표팀은 10일 오후 11시 한국 시간 열리는 2026 국제축구연맹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3차전에서 요르단과 맞붙는다. 15일에는 용인미르 스타디움에서 이라크와 만난다. 이번 요르단전에는 캡틴 손흥민이 출전하지 않는다. 당초 손흥민은 10월 A매치 대표팀 명단에 포함되었으나 추후에 제외됐다. 소속팀 토트넘 호스퍼에서 입은 부상 여파다. 손흥민은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UEL, 리그 페이즈 1라운드 카라바흐전 도중 자진으로 교체를 요청했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알려졌고 이후 3경기를 추가로 결장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원정과 UEL 2라운드 페렌츠바로시전, 그리고 가장 최근 경기였던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전도 나서지 못했다. 대한축구협회, KFA는 선수 보호 차원에서 손흥민을 제외하기로 결정했고 대체 선수로 홍현석을 발탁했다. 이제 홍명보 감독은 요르단전과 이라크전에서 손흥민을 기용할 수 없게 됐다. 홍명보 감독의 진정한 시험대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 9월 팔레스타인전과 오만전을 치른 뒤 선수 개인 기량에 의존했다는 지적을 들었다. 팔레스타인전 높은 볼 점유율을 가져갔음에도 페널티 박스 안쪽 세부 전술이 부족해 답답한 공격이 이어졌고 졸전 끝 0에서 0으로 비겼다. 75%의 볼 점유율이 무색했다. 오만전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이어졌다. 팔레스타인전보다는 득점이 많이 나왔지만 득점 상황 모두 잘 짜여진 전술에 의한 팀플레이보다 선수 개인 기량으로 넣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반 10분 만에 터진 한국의 첫 골은 황희찬의 중거리 슈팅으로 나왔고 경기 막바지 나온 역전골도 손흥민의 퍼스트 터치와 절묘한 슈팅이 돋보였다. 득점 장면을 제외하고는 전술적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깨부수고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낸 장면이 없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오만전을 치른 뒤 한국으로 돌아온 홍명보 감독은 귀국 후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답했다. 그는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경기 운영 중 분수령이 됐던 시간에 전술적으로 변화를 줬고 그 부분이 맞아떨어졌다. 그래서 개인 기량에 의존한다는 말은 동의하기 어렵다. 오만과의 경기에서 후반 30분 남겨둔 시점에 전술적인 부분에서 나는 잘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홍명보 감독 자신이 말한 대로 개인 기량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보여주어야 할 때다. 그동안 몇 번이고 한국을 구해낸 캡틴 손흥민이 없다. 손흥민의 존재감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가장 최근 오만전에서 한 골 2도움을 기록했고 환상적인 가마차기로 역전골을 터뜨렸다. 홍명보 감독 때는 아니지만 아시아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에서도 한국을 벼랑 끝에서 기적적으로 살려낸 주인공도 손흥민이었다. 8강 호주전서 연장 전반 프리킥 골로 한국의 4강행을 선물했다. 선수 개인 기량에 의존한다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더욱 조직적인 전술과 잘 짜인 팀플레이, 세부적인 공격 전술 등이 필요하다.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주가되는 축구보다 전술로 상대를 압도하는 축구가 나와야 한다. 축구 팬들이 보고 싶은 축구도 그런 것이다. 홍명보 감독이 자신의 발언을 그대로 그라운드 위에서 증명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